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전날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전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갭 상승 뒤에 거의 0.7% 가까이 시장이 다시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오늘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빨간불이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0.77%의 상승이 있었고 또 종가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와는 달리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가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3%의 상승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시장 흐름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리노공업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쪽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클래시스가 8%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올까지 대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오늘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 대형주는 조금은 쉬어갔다면 반대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약 2,7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뒤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1,000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거의 한 달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네이버, 엔캠,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오늘 상위 종목에 올렸었고 그리고 기관도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전체적으로 기관은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확인해보면 플러스 0.6% 선물지수의 흐름은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4월 첫날인데 일본 니케이가 1.2%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도 마이너스 0.2% 반대로 중국 증시는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5조 원을 살짝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거는 3월 둘째 주에 4조 6천억 그리고 셋째 주에는 4조 7,900억 계속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는 FN 가이드에 따른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는 5조 297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금요일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4월 말 내지는 5월 초쯤에 이쯤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우선은 얼마의 영업이익을 올렸었고 또 기대치를 부합했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무역 수지가 10개월째 연속으로 흑자를 보여주었고 또 반도체는 작년보다 35%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게 3월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앞으로 점점 더 관심과 이목을 끌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당시하고 지금은 굉장한 차이점이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1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꼈던 것은 어쨌든 5만원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었고 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8만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6, 7만원대에서 굉장한 횡보 기간이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8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막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인 만큼 업황 피크 우려감은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런 추세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과거 이때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조금은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한 주간에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상승이 있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2주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3% 이상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걸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프로그램 매도를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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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5개 종목 가운데 4개가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장중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4월 첫날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업황과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며칠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에 그치고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얼마의 기간 동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오늘만큼의 프로그램 매매를 보더라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4월 첫째 주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주가가 조금씩 빠진다면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업종을 구분해보면 방산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가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 잘 살펴보세요.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이 두 종목도 하나의 업종으로 우리가 포함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리기판, 애플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대표적으로 SKC하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까지 참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여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유리기판보다는 대체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의 열 배출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미세 공정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 HBM 쪽에서도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에서도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쪽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은 외인들의 수급이 9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외국인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면 반대로 같은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유리기판 쪽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이런 쪽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 종목은 최근에 많이 빠졌었고 오늘 들어서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기는 어쨌든 유리기판을 제외한다고 해도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MLCC 기업이잖아요. 결국 반도체 관련주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MLCC도 무조건 커플링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월봉 차트를 비교해보면 자, 이 종목도 19년도에서 20년 초 이때 저점을 한번 찍었었고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에서는 22년도 중순쯤 가을쯤 되겠죠. 이때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도하고 20년 초 이때 저점을 찍었었고 또 22년도에도 가을 무렵에 저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이때 똑같이 또 고점을 찍었던 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 물론 하이닉스는 또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쪽은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아울러서 방산 관련주까지 괜찮은 시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좋은 흐름이지만 지난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번 주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요. 눌리는 구간에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오늘 4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지만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